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고2쯤 되면은 아이들이 흔하게 하는 말, 나는 내신은 이제 포기했고 수능 중심으로 공부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에요. 네네. 일단은 처음으로 저희가 할 거는 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런 애들이 왜 한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죠? 보면은 일단은 모의고사는 애들이 잘 나오니까, 특히나 이 강남 주변의 이 아이들은 네. 모의고사는 거의 뭐 반 정도가 1등급이 네. 나오니까, 학교에서. 그쵸. 웬만한 아이들은 2등급은 나와요. 네, 2등급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능성이 보인다. 근데 내신 시험은 전교생 평균이 한 40점이래요. 절반이 모의고사 1등급인 애들을 데려다가 학교 내신 평균, 전교생 평균이 한 40점 나오게 만드니까 이 시험의 난이도는 뭐 그 정도예요. 그럼 애들이 나는 내신이 나 딱 평균이야, 40점 나왔어. 그런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네? 네. 그러면은 내신은 이제 좀 긁는 것 같아. 왜냐면 1년 동안 평균이 약간 움직이긴 했지만 잘 나올 때 한 60, 안 나올 때 30점대였어. 그러면은 이제 힘들겠다, 수시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이 들고 정시로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원인인데,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내신을 이제 포기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죠. 나락으로. 이것은 달콤한 유혹이죠. 네.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고 동감이 되지만은 내신을 포기하는 순간 영어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끝이 안 좋죠? 네. 끝이 안 좋을 때가 많죠.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방법 자체가 문제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원인이 어디에 있지?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대체로 그렇게 뭐 성공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대체로 이런 학습 양상을 띈 아이들이 중학교 때 실은 기반이 좀 약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실은 고1 이 영어 내신 성적은 거의 뭐 중학교 때까지 3분의 2 이상이 판가름이 난다. 그때까지 쌓아놓은 어휘나 독해력이나 구문 파악력이나 혹은 이제 뭐 영작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내신 변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아이들이 원인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이상하다, 나 중학교 때 맨날 90점 이상이었는데 시험이, 나 그럼 모의고사가 왜 1등급인데 왜 내신은 40점인 거지? 이상하다, 내가 내신 기간 때 좀 열심히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은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고 중학교 때 영어에 좀 더 내공, 영작하는 능력이나 폭넓은 어휘나 뭐 구문 파악 능력이나 이런 걸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그냥 실은 말 그대로 영어 기본 실력이 부족한 애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다지 뭐 성공적이지 못할 때가 많죠.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이들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할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이상한 걸 가르쳐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은 100점 맞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50점 나올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는 중학교 때는 모의고사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 난이도가 이렇게 보인다고 보이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학원 조금 다니는 아이들은 조금씩 그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가지고 할만해, 고등학교도 뭐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고등학교는 뭐냐? 정말로 기초 실력이 없으면은 될 수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 좋다. 이게 좋은 시험이다. 왜? 정말로 기초 실력을 판단한다. 네.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는 도저히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런 시험 좋다. 하지만은 교과 과정에서 걔네들이 살 수 있도록 미리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아이들을 속이고 있어요. 속이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 속인 거를 다시 올바르게 애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 지금 내신, 중학교 내신 100점 맞아도 그게 너의 진짜 실력이 아닐 수 있다. 네. 그리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환경 자체가 아이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되게 안타까운데, 저는 아이들의 심정이 선생님께서도 그렇지만 네.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세상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판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척도는 경험이죠. 그렇죠. 나는 여태까지 내가 중학생인데 여태까지 본 시험이 중학교 내신 시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네. 그러면은 나는 이미 중학교 내신 시험은 여기 틀린 게 한 개도 없었어. 네. 혹은 뭐 틀려봤자 한두 개. 네. 나는 저기 90점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쵸. 나는 그럼 영어는 괜찮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그리고 저기 아무리 주변에서 야 영어 기본 실력을 닦아라면 기본 실력이 뭐지? 나는 이거 닦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르겠어. 나는 저기 내 경험을 믿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좀 이제 어느 정도 미리 경험을 한 애들이 있죠. 모의고사 정도는 풀어보죠. 네. 중학생 때 고등학교 모의고사 정도는 풀어봐갖고 아, 나 중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인데 고에 모의고사 봤는데 1등급이 나오네? 네. 아, 안심이다. 이런 게 바로 중학교 때 영어 끝내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 왜 난 40점이 나왔지? 이게 시작되죠.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거는 중학교 내신 시험 성적 저기 90점이냐 95점이냐 혹은 95점이냐 100점이냐 요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학교 시험은 95점이냐 100점이냐 이거는 실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100점인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애는 90점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애는 40점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중학교 내신 시험만 봐서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이 영어 기본 능력, 뭐 저기 영작, 어휘, 네. 구문 파악, 그리고 다양한 그 독서를 기반으로 한 뭐 문해력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중학교 때까지 평가가 안 되니까. 그리고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애들이 그거 대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런 아이들한테. 저는 말도 좋고요. 네. 근데 약간의 그 시스템은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이제 장문이 철저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서 장문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런 장문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쓰인다 해서 고등학교 문제도 좀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해주고 또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을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고등학교 시험이 이제 보게 되면 이건 심리 게임이다. 굉장히 문제 자체는 기본 실력을 알 수 있는데 이 구조 자체는 아이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포기를 하게 만든다. 공부를 포기하게 해가지고 평균이 40점대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 상당히 저도 감정적으로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조를 아이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네.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랑 멀어지고 싶어 하죠. 네. 그렇죠? 자기가 잘못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진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 이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거냐면은 애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 기간에 돌입해서 네. 뭐 영어 내신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요. 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아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 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결과가 50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애가 열심히 안 했다. 네네. 근데 실은 그게 아닌데 얘는 열심히 했어요. 네네. 시험 기간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 시험 기간에 한 달 동안 하는 거는 이 시험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이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반 이상은 좌우가 돼서 시작이 됐다 이미. 네. 근데 이미 저기 반 이상이 그 좌우가 된 상태에서 한 달을 어떻게 보냈냐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늪에 빠지면은 빠져나오는 데가 한 2년 걸린다. 네. 아, 이제 고3 되면 이제 빠져나오겠네요. 네네. 고3 정도 되면 이제 빠져나오죠. 아, 그게 아니었네. 아, 이제야 보인다. 아, 그렇죠. 네, 이제야 알 것 같다. 아, 이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고등학교 시험 기간에. 네. 그리고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어떤 학원에 딱 갔는데 이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네. 학원의 교육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네. 과외 선생님 붙였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다 하면은 과외 선생님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고. 근데 그냥 고2 정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학원을 내가 한 번 3번 바꿔봤고 과외 선생님 2번 바꿨는데 점수가 안 나왔네? 이거는 내가 열심히 안 해서야.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다는 아니지만 네. 열심히 했지만 그거가 좋은 영향은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 때까지 싸우는 거를 아예 무시하고 이 상황을 판단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초등학교부터 저희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평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네. 뭐 학원은 뭐 거의 결석 없이 나오고 네. 해서 꾸준히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시험도 어느 정도 보고 네.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보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학원을 바꿔요. 바꾸죠. 어떤 데로 바꾸냐면은 네. 저희랑 정반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대형 학원이고 네. 관리가 이렇게 밀착 관리는 아닌데 네. 뭐 자료 같은 거 많이 던져주고 네네네. 뭐 우리 자료 많으니까 이거 좋다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네. 하는 그런 데를 이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2번 정도 시험 치르고 나서 애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아이의 상태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에 아이가 영어를 못해요. 못하죠. 영어가 네. 는게 없어요? 영어가 는 게 없고 도태가 돼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요인을 이제 외부에서 찾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인간이라는 게 어떤 네.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할 때 네. 요인을 외부에서 찾아요. 그래서 네. 학원을 바꿀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그치 안타까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곳에서 계속 공부하는 게 좋고 특별히 고등학교 들어가기 네. 전에 기초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초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 예를 네. 뭐 엊그저께 시험이 끝났나? 네. 그 학생의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랑 뭐 공부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한 1학년 그 후반부쯤에 그만뒀어요. 근데 그렇죠. 학생이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2등급은 나왔어요. 2등급 초반 정도? 그 정도는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내신을 보면은 한 50점대 후반 정도? 네, 평균 정도 나왔죠. 네네. 그 정도 나왔으니까 평균? 혹은 약간- 평균보다 약간 조금 좀 높거나 네.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장의 결과가 뭐 이렇게 썩 뭐 만족을 못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었는지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학원에 갔대요. 내신 전문이다 하는 것 같다는데 이 학생이 6개월 있다 돌아왔는데 모의고사가 6등급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도 놀랐어요. 6등급이 나오고 내신 점수 물어보니까 30몇 점이 나왔대요. 내신만 하는 그런 학원에 갔는데. 근데 그거 점수도 그런데 아이 뭐 저희 읽고 이렇게 뜻을 파악했는지 이거 물어보고 혹은 영작하게 해보면은 이게 더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거 야 이거는 속상하고 판단을 진짜 잘해야 된다. 당장에 자기 점수가 내신 점수가 50 몇 점 나왔는데 이거는 열심히 안 하거나 교육의 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닐 수가 있다. 교육의 질이 좋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50점대 후반이 나왔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네. 왜냐면 50점대 후반만 나와도 평균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당장의 점수 한두 번만 갖고 본인이 열심히 했다 안 했다 혹은 교육 시스템이 지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판단하면 안 되고 진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학생 때는 저는 못했어요. 그거를 깨달은 게 한 고3 정도 때, 고3 정도 때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제 이거를 어렴풋이 감지한 것 같아요. 저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옛날에 모의고사나 수능이 쉬웠을 때 영어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이거를 강남권에 학생을 보내는 내신 점수가 뭐 50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에 학부모님들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옛날이랑 내신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뭐 그냥 뭐 몇 가지 짚어서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이 아이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자신의 영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이거를 고려하고 판단을 해라.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맞춰서 공부를 한다. 이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 두 가지 생각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뭐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뭘 아냐? 시험에 대해서 알고 이 구조에 대해서 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을 받을 수 있고 나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인지하고 나서 아 그래 내가 몇 점이 나왔지만은 여태까지 내가 공부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게 나오고 앞으로 조금만 향상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나는 80점짜리 사람이니까 80점이 안 나오면 뭔가가 잘못됐어 자꾸 이유를 찾고 다니면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본 경우는 이렇게 그 인지라고 하죠. 이 상황 인지가 공부에 대한 상황 인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동이 없죠. 그거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알았어야 했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도 좋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